리수 이야기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힘의 원천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든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지만 곳곳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명절 아침, 어머니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부엌 창문을 살짝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손끝이 시리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진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멸치, 육수의 향이 부엌을 천천히 채운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다. 살짝 짜다 싶어 간장을 아주 조금 더 붓는다. 오늘은 덜 짜게 해야겠네. 애들이 또 건강 얘기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손이 익숙하게 움직인다. 이 부엌에서만 60년을 살았다. 눈을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난다. 국자 손잡이의 방향까지도. 띠리리리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린다. 장남의 아내가 들어온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벌써 왔구나 싶다.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며느리가 들어서며 숨을 고른다. 어머니, 아직도 새벽부터 끓이세요? 제가 할게요. 명절인데 어찌 가만히 있겠니? 나도 일손 거들어야지. 들어와라. 손 시리겠다. 밖에 눈 오더냐? 어머니는 웃으며 앞치마를 벗어 건넨다. 며느리는 식탁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빨리 앞치마를 두른다. 냉장고에 자리 좀 있어요? 반찬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버지 거 2칸 남겨둔 데 있어. 거기 넣어라.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 며느리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냉장고 문을 열자 2번째 칸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김치가 아직 그대로다. 1달이 지났는데도. 잠시 뒤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둘째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강민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민이 왔구나. 언제 이렇게 컸어?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손길이 부드럽고 오래 머문다. 귤 하나를 골라 손주의 작은 손에 쥐어준다. 껍질을 까는 향이 방 안으로 번진다. 둘째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찬장을 열었다 닫는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거기 2번째 칸에 접시 있다. 큰 거 말고 중간 크기. 전 담기 딱 좋을 거야.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내가 그릇은 다 외우고 살지. 평생 그 앞에서 살았는데 밤에 눈 감고도 꺼낼 수 있어. 짧은 웃음이 흘러나오지만 곧 고요가 찾아온다. 시아버지라는 말이 공기를 살짝 눌러버린다. 조금 있다가 문이 다시 열린다. 막내가 늦게 도착했다. 찬바람이 거실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린다.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고속도로가 완전 주차장이었어요. 괜찮다. 올 수 있었던 게 어디냐? 무사히 온 게 제일이지. 밥은 먹고 왔니? 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는다. 손끝이 여전히 차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식탁 위엔 수저와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5개, 아니 6개. 어머니는 습관처럼 아버지 자리에도 수저를 놓았다가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치운다. TV에선 명절 특집이 흘러나오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퍼진다. 하지만 이 거실의 웃음은 금세 잦아든다. 막내야, 술 한잔 할까? 오랜만에 형제끼리. 형, 아침부터요?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명절인데 뭐 어때?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잔하자. 어머니는
숟가락을 멈춘다. 국그릇 위의 김이 천천히 사라진다. 그래. 아버지 생각하면서 해라. 명절인데 뭐. 그 목소리에는 억누른 떨림이 섞여 있다. 장남은 소주병을 열고 잔에 따른다. 따르르르. 고요한 집에 그 소리가 길게 맴돈다. 식사는 이어진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까지. 웃음이 오가지만 대화는 자꾸 끊긴다. 사이사이 침묵이 길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이제 외로움도 익숙해졌다. 사람이란 게 참 그래. 아버지 계셨을 땐 그래도 시끌벅적했잖아요. 그 양반이 늘 그랬지. 아침마다 신문 보며 투덜대고. 그래도 그 소리가 그리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시선이 거실 한쪽 사진으로 향한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국화 꽃물은 어제 갈았다. 짧은 정적.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님 재산 정리는 이제 슬슬 생각하셔야 하지 않아요? 공기가 멈춘다. 장남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여보, 지금 그 얘길 왜 해? 밥 먹을 때잖아.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니까 얘기할 때잖아요. 막내가 짧은 한숨을 내쉰다. 형님네는 늘 돈 얘기부터 하시네요. 뭐가 어때서?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 둘째가 중간에서 덧붙인다. 형수님 말도 맞아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니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춘다. 그 손끝이 떨린다. 얘들아, 밥 먹을 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명절 아침부터 왜 그러니? 나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좋다. 그게 다야. 말은 끊겼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밥만 뜨는 소리만 남는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 한 줄기가 들어오며 먼지가 반짝인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야, 밥이나 먹어라 하셨을까?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목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국에 김이 식고 시간도 식는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등이 조금 더 굽어 있다. 차라도 마시자. 대추차 끓여놨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야. 그 뒷모습을 보며 삼형제의 눈빛이 잠시 스친다. 하지만 금세 서로를 피한다. 어머니는 찻잔을 조심히 올려놓고 미소를 짓는다. 이 맛이 어때? 내 아버지는 이거 참 좋아했는데. 새벽마다 한 잔씩 마시면서 신문 봤어. 장남이 잔을 두 손으로 들며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는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셔서. 어머니는 잔을 들어 입술만 적신다. 웃음이 살짝 번지지만 이내 흔들린다. 눈가가 붉어진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커튼 사이로 먼지가 부유한다. 식탁 위 접시들 위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번져간다. 명절의 아침이 조용히 식어간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 막의 기운이 공기 속에 스며든다. 추석의 점심이 끝난 오후, 거실엔 조용한 나른함이 내려앉는다. TV에선 명절 특집이 흘러나오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장남의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둘째는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막내는 말없이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만지작거린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한다. 명절인데 다들 조금 쉬어라. 커피라도 타줄까? 대답은
한참 뒤에야 들려온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따 나가서 커피 마실게요. 둘째 며느리의 말투는 예의는 있으나 어딘가 딱딱하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래. 명절날 피곤하지? 괜찮아요. 그냥 요즘은 피곤한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대화 끝에 공기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때 장남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든다. 어머니, 이거 혹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서류 맞죠? 작년에 집 정리하실 때 제가 맡아두라고 하셔서. 어머니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거 아버지가 남겨두신 거야. 아직 내 이름으로도 바꾸지 않았지. 막내가 베란다에서 돌아서며 묻는다. 그럼 그건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아직 아버지 거예요? 응, 그렇지. 짧은 대화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엔 무언가가 스며든다. 장남은 종이를 다시 접으며 조심스레 말한다. 그럼 그 땅은 나중에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런 얘길 지금 왜 하니? 명절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그냥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유산이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소리 없이 눈길을 교환한다. 그 땅이 어디에 있죠, 어머니? 시흥 쪽이다. 아버지가 예전에 병원 다니실 때 사두셨던 땅이지.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땅, 저도 들었어요. 지금은 값이 꽤 올랐다던데. 그래? 형님이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순간, 장남의 손이 멈춘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형님이 아버지 땅 서류 들고 부동산 다녀왔다고? 그건 그냥 시세만 본 거야.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어머니는 말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불씨는 옮겨 붙었다. 형님은 항상 자기 몫부터 챙기시죠. 뭐라고?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가게 보증금 내주신 것도 형님이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어. 나도 미안하다고 했고. 둘째 며느리가 나직이 덧붙인다. 그땐 저희는 집 한 칸도 못 얻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며 그만들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를 해? 그럼 형님은요? 그 땅 얘기를 왜 꺼내셨는데요? 나야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지. 걱정? 형님이 걱정하는 건 재산이잖아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말없이 손끝을 모아준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얘들아, 그만 좀 해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소리 듣고 뭐라 하셨겠니? 어머니, 저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형평성 있게 미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형평성?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뜬다.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말,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다 너희 몫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잠시 침묵. 누군가의 한숨이 깊게 새어나온다. TV에선 명절 프로그램 속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린다.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좀 과했어요. 됐다. 내가 늙으니까 이런 얘기도 다 듣는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그 뒷모습은 작고 느리다. 손에 쥔 수건이 허공에서 흔들린다. 막내는 일어나 뒤따르려다 멈춘다. 형님, 우리 너무했어요. 장남은 말없이 시선을 피한다. 형님도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모른다. 그냥 모르겠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대추차의 향이 부드럽게 퍼지지만 그 향기마저 씁쓸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온다. 차라도 마셔라. 마음이 좀 진정되게. 누구도 잔을 들지 않는다. 어머니는 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앉는다. 그 눈가에 얇은 물기가 맺힌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너무 작아. 누구도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방 안 가득 울린다. 저녁 공기가 낮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진다. 마치 누군가 천장을 눌러내리는 것처럼. 부엌에서 국이 조용히 끓고 김이 천천히 흩어지며 천장 가까이 올라간다. 방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섞여 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 고등어의 짠향, 그리고 낮부터 식지 않은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멎은 거실. TV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가지만 아무도 그 노래를 듣지 않는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이 집은 정적에 잠겨 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어머니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수저를 닦는다. 손끝의 떨림이 미세하게 전해지고 그릇 사이로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하지만 누구의 손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독이 든 음식처럼 모두가 피하고 있다. 서로의 눈길이 스치고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공기가 굳는다.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저녁. 모두의 마음속엔 낮에 꺼냈던 말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재산, 나눔, 공평이라는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공중을 떠다닌다. 누구도 손을 뻗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무게. 어머니는 그 기운을 느낀다. 온몸으로 느낀다. 식탁 위에 젓가락을 들어보려다 다시 내려놓는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숨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 장남이 시계를 본다. 둘째는 창밖을 본다. 막내는 손톱을 뜯는다. 누군가 술잔을 건넨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따라 흐르고 그 안에 비친 얼굴들이 일그러진다. 잔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이 집의 대화처럼 짧고 메마르다. 건배라는 말도 없이 그저 소리만 난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만해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만 맴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공기가 더 차가워진다. 냉기가 식탁 아래로 스며들어 발끝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다. 말 없이 식사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명 아래 길게 늘어진다. 그 그림자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둠을 만들어낸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올린다. 언제나 웃던 얼굴. 식탁 위에 놓인 술잔. 신문을 넘기던 손끝.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의 식탁은 다르다. 웃음도 농담도 없다. 남은 것은 피곤한 침묵뿐. 장남이 젓가락을 집어든다. 그 움직임이 머무느려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다. 반찬을 집으려다 멈춘다. 다시 내려놓는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둘째 며느리가 물잔을 든다. 손이 떨려 물이 흔들린다. 그 파동이 식탁 위로 번진다. 누군가 잔을 세게 내려놓는 소리에 식탁 위 접시가 흔들린다. 국물이 가장자리까지 출렁인다. 그 진동이 어머니의 손끝까지 번진다.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조용히 접시를 모아들고 부엌으로 향한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그저 천천히 움직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누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지만 공기는 뜨겁다. 부엌 불빛이 식탁을 비추고 그 아래의 얼굴들이 낯설게 보인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지만 지금은 모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막내가 입을 열려다 닫는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공기가 요동친다. 어머니는 물을 받아 그릇을 헹군다. 물소리가 유일하게 들린다. 그 소리마저 금세 잦아든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고 그 차가움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든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아프다. 거실의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 집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다. 식탁에 남은 그릇은 그대로 식어 있고 젓가락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다. 누군가 눈을 감고 누군가는 잔을 비운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듯 조용하다. 장남과 둘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힌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한다. 어머니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연다. 찬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가 눈가에 열기를 식힌다. 눈물이 흘러내려 손등에 닿는다. 그녀는 닦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창밖의 어둠이 안으로 스며든다. 집 안의 어둠과 만나 더 깊어진다. 방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거실 조명이 하나씩 꺼진다. 누가 껐는지도 모른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쓰던 작은 잔 하나가 남아있다. 그 잔은 비어있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웃음도, 눈물도, 모든 것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있다. 부서지고, 뒤섞이고, 식어버린 마음들. 이제는 다시 따뜻해질 수 없는 마음들. 막내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 그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말을 걸 수도 없다. 어머니는 천천히 등을 돌린다. 그 움직임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 같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리고 그 순간 집 안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남지 않는다. TV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 한숨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침묵만 남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든다. 밤새 불을 끄지 못한 거실은 희미하게 빛나고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냄새가 남아있다. 고등어의 기름, 식은 국물,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말들이 섞여 있다. 어머니는 거실 불빛에 눈이 시려 손바닥으로 살짝 가린다. 방 안은 이미 식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다. 이불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른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는다. 생각이 너무 많고 가슴이 너무 시끄럽다.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어둡고 멀리서 새 한 마리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눈물이 다시 고인다. 조용히 손으로 닦지만 눈가의 열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방 구석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다. 오래전에 쓰던 낡은 가죽 손잡이. 그 위에 얇은 먼지가 앉아 있다. 손끝으로 그 먼지를 닦으며 어머니는 가만히 웃는다. 이걸 또 들고 나가게 될 줄이야. 그 말은 속으로만 흘러나온다. 옷장을 열어 카디건 하나를 꺼내고 작은 사진첩을 넣는다. 첫째, 아이 시절. 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담긴 사진.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다. 어머니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는다. 마치 그 미소를 한 번 더 느끼고 싶다는 듯이. 그 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움직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집 안은 여전히 고요하다.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한다. 불을 켜지 않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찻잔을 꺼낸다. 어제 끓인 대추차가 아직 남아있다. 식은 냄새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가 살짝 묻어난다. 찻잔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선다. 텅 빈 식탁, 엎어지지 않은 젓가락, 그리고 아무도 닦지 않은 국물 자국. 그 위로 새벽빛이 얇게 내려앉는다. 그녀는 식탁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요. 나 조금만 다녀올게요.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향한 건지 본인도 모른다. 아버지에게일 수도, 아이들에게일 수도 있다.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 다시 흐른다. 그 눈물이 코끝에 맺히고 가방 손잡이를 세게 쥔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춘다. 이젠 조금 나 자신을 생각하고 싶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린다.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비지라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달빛이 문턱을 넘는다. 발을 내딛는 순간 하얀 숨이 허공에 흩어진다. 그 흩어진 숨이 길을 만든다. 골목 끝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그림자는 작고 가늘지만 걸음은 단단하다. 멀리서 버스 정류장 불빛이 깜빡인다. 그 불빛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 흔들린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뒤를 본다. 창문 하나,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 안에 잠든 가족들이 떠오르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가방이 허공에서 살짝 흔들리고 그 움직임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집이 아닌 곳이어야 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눈물에도 멈추지 않으려는 길. 그 길 위로 첫 새소리가 울린다. 새벽의 빛이 조금씩 번져나오고 어머니의 걸음이 그 빛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집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식은 밥 냄새만이 조용히 남아있다. 창밖으로 흰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겨울이 다가오고 요양원 뜰에는 낙엽이 거의 남지 않았다.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바람은 말없이 그 사이를 지난다. 하얀 복도를 따라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인다. 어머니의 손이 담요 위에서 가만히 움직이고 그 손끝이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요양원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적다. 하루의 대부분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TV를 보며 흘러간다. 어머니는 창가 쪽 의자에 앉는다. 빛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그 빛이 얼굴의 주름을 따라 천천히 번진다. 손바닥 위에는 편지 한 장이 있다. 며칠 전 친구 정순이 건네준 봉투. 글씨는 삐뚤고 희미하지만 눈에 익은 글씨체였다. 지연에게. 첫 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편지를 천천히 펼친다. 글씨가 흔들리고 한 줄 한 줄이 오래된 숨결처럼 느껴진다. 내가 그리울 때면 우리 강가의 핀 백합을 생각해라. 그 꽃향기 속에 우리가 함께 있겠지.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너는 오래, 아주 오래 살아야 한다. 글씨가 중간쯤에서 끊긴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마지막 구분은 읽히지 않는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손편지였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눈을 감는다. 창밖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눈가를 부드럽게 감싼다. 눈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저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맴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옛날 풍경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 아버지가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웃던 얼굴, 그 시절의 햇살이 지금의 창문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생각이 남아있다. 이제는 괜찮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덮어준다. 춥지 않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짓는다. 이제는 따뜻해.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햇살이 다시 천천히 내려앉는다.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곡도 끝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온다. 그 리듬이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들린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놓여 있다.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사진, 그리고 그 편지가 함께 들어있다. 봉투는 닫히지 않았고 끝자락이 살짝 구겨져 있다.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하얀 눈이 요양원들을 덮어간다. 그 눈 위에 새의 발자국이 찍히고 그 흔적이 어머니의 시선 속으로 들어온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눈부신 빛이 하얗게 번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잔잔히 이어진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남아있다. 손 위에는 여전히 편지가 놓여 있다. 햇살이 천천히 그 글씨 위로 떨어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빛 속으로 스며든다. 요양원 복도에는 오후의 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그 안에 어머니의 시간이 고요히 멈춰 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향 냄새와 흰 국화 향이 공기 속에 엉켜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용서한 사람처럼. 그 미소에는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삼형제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눈은 붉었고 손은 무겁게 까겨 있었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막내가 먼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다. 형, 우린 너무 늦었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진다. 둘째가 조용히 숨을 내쉰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붙잡았으면. 장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본다. 눈앞이 흐려지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나는 괜찮다. 눈물이 다시 고인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터지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크게 울린다.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 장례식장 안에 샘만 남는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덜 탄 향 한 자루, 그리고 누군가 올려둔 봉투 하나. 어머니의 유언장. 장남이 봉투를 열자 하얀 종이 위에 깔끔한 글씨가 드러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재산을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곧 우리의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순간 세 사람의 숨이 멎는다. 눈이 서로를 향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는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문장을 끝내지 못한다.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지고 잉크가 번져간다. 그제야 셋은 깨닫는다. 부모가 평생 품어온 슬픔, 첫 아들을 잃은 그 상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무게였는지를, 어머니가 왜 늘 날 없이 미소만 지었는지,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 장남이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우린 부모님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 막내가 대답한다. 이제라도 알아버렸네. 너무 늦었지만. 그날 이후 형제들은 매년 어머니 기일마다 한 곳을 찾는다. 소아암 병동. 작은 봉투를 들고 그 안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병실 벽에 걸린 그림. 색연필로 그린 백합꽃 한 송이. 그 앞에서 셋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제야 조금은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속삭임처럼 흩어진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그 빛이 세 사람의 손 위에 고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 위를 스쳐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던 날, 셋은 아버지가 생전에 일하던 병원을 찾았다. 병원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져 있었고 하얀 벽에는 색종이로 접은 마비들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표지판 하나, 고 김재호, 귀부 병동. 장남의 발걸음이 멈춘다. 둘째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막내는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벗는다. 복도 끝, 낡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한 아이가 있었다. 짧은 머리, 웃는 얼굴, 손에는 백합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셋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린다. 저 아이는 누구죠? 옆에서 안내하던 간호사가 대답한다. 선생님, 처사드님이에요. 어릴 때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이 병동을 떠나지 않으셨죠. 공기가 멈춘다. 서로의 시선이 허공을 맴돈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감정이 일어난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의 웃음이 나를 살게 했다. 장남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쓴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진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진다. 아버지의 선택, 어머니의 침묵, 그들의 다툼,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막내의 입술이 떨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기신 게 없던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던 거네. 둘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몰랐던 거야. 복도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아이들이 병동 복도 끝에서 웃으며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나직다. 셋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너희는 다 내 복덩이들이야. 싸우지 말고 서로 챙기며 살아라.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울린다. 장남은 조용히 편지를 꺼낸다. 어머니의 손편지. 끝이 번져 있던 그 글씨. 빛에 비추니 그 번진 자국이 마치 눈물처럼 보인다.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우린 잃은 게 아니라 남긴 거야. 셋은 창문을 바라본다. 햇살 속에서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오르고 그 빛 사이로 누군가의 미소가 스쳐간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은 무게가 사라진다. 후회 대신 이해가 남는다. 눈물 대신 평온이 자리한다. 복도를 나서는 셋의 걸음은 느리지만 가볍다. 바람이 병동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간다. 그 바람 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섞여 있다. 이제 괜찮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겨울의 잔기운이 사라지고 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든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진다. 말은 없지만 걸음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진다.
이전엔 그 소리마다 불편함이 섞여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다.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스치며 속삭인다.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것처럼 들린다. 길가에 피어난 백합 한 송이. 하얗고 고운 꽃잎이 살짝 흔들린다. 셋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춘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향기. 장남의 눈가가 젖는다. 아버지, 어머니 그대로 있네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눈앞으로 스며든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었다. 하얀 앞치마는 기름, 얼룩으로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아버지는 마당에 걸린 전구를 손질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렸다. 이 노래 좋지? 정이 들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만 부르세요. 기름 튀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다. 막내는 연을 날리고 둘째는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에는 된장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때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하루의 모든 소리가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기억이 사라지자 셋은 다시 걷는다. 둘째가 작게 중얼거린다. 그땐 참 좋았어. 막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 된장국 냄새.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어. 장남은 조용히 웃는다. 아버지는 늘 라디오 켜놓고 노래하셨지. 그 말 한마디에 묵은 시간들이 풀려나간다. 마치 그날의 햇살이 지금 이 길 위로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진다. 거실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시든 국화꽃, 그리고 새로 꽂힌 백합이 하얗게 빛난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온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바람이 식탁 위의 잔을 스친다. 그 잔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아버지가 늘 들던 잔.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잔을 바라본다. 막내가 물을 따른다. 그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둘째는 주전자에 대추차를 올린다.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공기 속에 번진다. 장남이 사진 앞에서 잔을 든다. 이제는 싸우지 말자. 어머니,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막내가 짧게 웃는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지.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셋의 얼굴을 감싼다. 그 빛이 따뜻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어깨를 다독이는 듯. 라디오에서는 옛날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 선율에 셋의 눈이 자연스레 젖는다. 이 노래 어머니가 자주 부르셨지. 응, 전 부치면서 늘 흥얼거리셨잖아.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번진다. 눈물이 함께 번진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든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린다. 얘들아, 밥 먹자. 셋은 동시에 눈을 감는다. 그리고 느낀다. 어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집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봄은 다시 오고 또 지나갔다. 꽃이 피고 지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겨울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셋의 머리엔 흰빛이 섞였다. 장남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아버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의 풍경.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고 종종 묻는다. 사장님, 가족인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둘째는 교사로 남았다.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전한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죠.
그걸 이해할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하면 그는 창문을 바라본다. 그 창 너머엔 늘 백합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막내는 아버지가 일하던 병원 옆에 작은 재단을 세웠다. 백합의 집,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후원 모임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어진 손길이었다. 그날 오후, 셋은 다시 모였다. 어머니 기일을 맞아 병원을 찾은 날이었다. 하얀 백합꽃을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복도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그 빛이 세 사람의 발끝을 감쌌다. 아이 한 명이 다가와 묻는다. 할아버지들,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장남이 미소 짓는다. 우리 어머니, 아주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인다. 그럼 그분도 여기 계세요? 막내가 대답한다. 응, 여기, 이 웃음 속에 계시지.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번진다. 그 웃음이 마치 과거의 시간과 이어진 듯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린다. 장남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낸다.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의 손때가 남아있는 종이. 그 편지를 천천히 펼친다. 너희가 함께 웃는 날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 문장이 햇살 속에서 반짝인다. 셋은 동시에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흐르지만 슬프지 않다. 그 눈물은 감사에 더 가깝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은 부드럽다. 햇살이 복도 끝까지 번져나간다. 그 빛이 마치 부모의 손길처럼 느껴진다. 셋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간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논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장남이 조용히 말한다. 이제 우리가 남겨야지. 둘째가 대답한다. 그래. 싸움이 아닌 마음으로. 막내가 덧붙인다.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세상이었을 거야.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퍼지고 창밖에 바람이 커튼을 스친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얘들아, 밥 먹자. 셋은 동시에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천천히 번져 병동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인다. 봄이 또 왔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병원 앞 정원에 매년 피어나는 하얀 백합. 그 꽃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향기를 남긴다. 병원 벤치에 한 소년이 앉아 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묻는 눈빛이다. 엄마, 저기 꽃은 누가 심은 거야? 어머니는 미소 짓는다. 오래전 어떤 분들이 심으셨대. 아픈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소녀는 고개를 갸웃한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셔?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겠지. 하지만 마음은 아직 여기 있을 거야. 소녀는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도 크면 저기 꽃 심을래. 그럼 그분들이 기뻐하시겠지? 어머니는 작게 웃는다. 그럼 분명히.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춘다. 바람이 불고 백합꽃잎이 천천히 흔들린다. 그 옆 벤치에는 세 노인이 앉아 있다. 장남, 둘째, 막내. 이제는 모두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다. 세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장남이 속삭인다. 저 아이가 우리 강민이 손자지? 막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어릴 때부터 여기 오는 걸 좋아해. 둘째가 말을 잇는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었네. 아이들이 웃으면 그게 다 보답이지. 그 말에 셋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햇살이 얼굴 위로 번지고 공기 중엔 대추차 같은 따뜻한 향기가 스며든다. 병원 건물 벽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다. 고 김재호 박지연 부부 소아암 환우 기부 병동 설립자. 그 글씨 아래 작은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다. 마치 미소처럼 부드럽게. 소년이 백합 앞에 다가가 작은 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만진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일어나 꽃잎이 날린다. 그 꽃잎이 하늘로 천천히 떠오르고 햇살 속에서 반짝인다. 소녀는 그걸 바라보며 웃는다.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아.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진다. 새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아무 말이 필요 없다. 모든 게 이미 이어져 있다. 사랑도, 기억도, 그리고 삶도. 하늘은 유난히 맑다. 백합 향기가 병원 정원을 가득 채운다. 그 향기 속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얘들아, 밥 먹자. 그 목소리가 바람에 녹아 사라지고 햇살이 천천히 세상을 덮는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따뜻하다. 그렇게 한 세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세대의 사랑이 시작된다.